네, 안녕하세요. 연애 상담하는 연심입니다. 저는 1,000건 이상 연애 상담해본 경력이 있는 연심이라고 하고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애사를 상담해본 경력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유롭지 않은 연애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유독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연애에서 매력으로 어필이 되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전혀 다른 용어예요. 자존심은 말 그대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의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상대방과의 그런 감정적인 교류에서도 내 의견을 굽히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표현에 관련을 해서 상당히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한 가지를 들고 와봤어요. 남자는 연인과 싸울 때마다 먼저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잘못한 걸 사실 인정만 하면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인데요. 사실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그거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런 불편한 분위기에서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끝날 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연애가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뭔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티를 냈다간 상대방이 나를 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비교가 많다. 친한 친구로부터 혹은 미디어로부터 다른 사람의 연애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의 연애사를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이런 케이스 때 이렇게 했는데 라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연애사는 자랑거리로 어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 사이에서 연애사를 얘기할 때는 자랑거리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여자는 늘 친구랑 자기를 비교해요. 다른 커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연애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게 불만으로 쌓여서 연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에요. 자존감은 내면에서 찾는 나의 가치예요. 나와 상대방에서 내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의 연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정말 끊임없어요. 전 세계 70억 명, 이거 어떻게 다 비교를 할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정말 끊임이 없어요.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연애가 건강하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보다 여유롭지 않은 연애이기 때문에 내 삶, 내 본업에 대한 성장도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깊게 해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었지 길게 한 달 동안 내내 생각을 한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을 길게 하고 비교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안해요. 보장되는 거 1도 없죠. 하지만 미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현재를 갉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사례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자는 항상 연인과의 미래를 항상 걱정해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그 불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돼요. 자신이 급한 생각을 하는 순간 관계 진전을 급하게 생각하죠. 그 어느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이 연애의 결론. 사실 이제 이런 심리적인 바탕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결혼으로서의 위치가 알맞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점점 결론을 빨리 내고 싶다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혹은 나이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결혼에 성공하려면 현재 내가 결혼 상대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미래는 한없이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현재 결혼 상대로서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당연히 어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연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또 다른 관점을 보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심지어 상담까지 해봤어요. 상담이 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어필이 될 만한다는 거죠.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기분이 빠르게 변해요. 연애는 감정이라는 콘텐츠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예요.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당연히 연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례 4. 여자는 기분이 좋을 때 연애가 완벽한데 기분이 나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그 탓에 사소한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연인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감정의 연애 상태가 좌지우지 되는 건 상당히 연애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애에서는 존중과 신뢰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추가적인 부분이 행복의 질을 더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이자 핵심인 존중과 신뢰, 이게 안 되는 연애가 해당 사례랑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여자가 홧김에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불안정한 연애는 여유롭지 못한 연애 습관이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5번째, 집착한다. 집착은 말 그대로 마음가짐이 여유롭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단서 한 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해내려고 하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려고 하고요. 또한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차례 5번째로는 남자는 연인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한대요. 매일같이 연락을 강요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게 연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상대방의 24시간에 1분 1초를 아는 것은 연애가 아닌 통제예요, 솔직히. 부모님도 자식의 하루를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영유아 이때는 아닌 이상 유치원부터 따져본다면 내 눈 앞에 없을 때도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 연애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 때는 자유를 통제했을 때라고 해요. 진화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유를 통제하려고 할 때 인간은 더 엇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믿게 하고 싶다면 통제하지 않는 연애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심이 돼서 내가 나를 못 믿어서 상대방도 못 믿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더 의심이 갈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준 상태, 연인 간의 룰 같은 게 없는 상태라면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바람피는 놈들은 빠르게 바람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낭비를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상당히 많은 연애사를 봤죠. 연락을 잘해도, 그러니까 뭘 꾸준히 그냥 연인수로 뭔가를 다 잘해도 바람을 필 사람은 진짜 잘 펴요. 본인이 안 걸릴 거라는 거를 똑똑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삶에서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안식처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바람필 사람은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생각을 깊게 해서 내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내 자기 개발에 쓰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면은 어차피 상대방은 안 떠날 거거든요.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연애를 여유롭게 한다고 저는 봐요. 연애에 너무 여유롭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연애가 그 사람의 바람이 펴서 내가 버려진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찾다고 하든지 어차피 남는 게 있으려면은 내가 잘난 사람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잘 살아왔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신뢰와 존중, 이 핵심적인 부분만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만날 때라도 상대방에게 좀 더 집중을 하고 상대방에게 의심의 여지를 안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결백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저는 존중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연애가 길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사례를 바탕으로 제 나름의 개인적인 상담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건강하고 오래 지속하게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좀 더 넓은 시야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저는 생각보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보다는 넓게 관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저의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연애에 힘들다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해당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질을 깨